여보, 의사 선생님이 꼭 수술해야 한대요. 안 하면 위험하대요. 위험. 죽으면 죽는 거지. 나 혼자 사는 것도 편할 것 같은데. 당신 평생 집안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한 것도 없잖아. 그리고 말이야, 당신 적금 통장 내가 좀 썼어. 어차피 당신 수술도 못할 거 내가 쓰는 게 낫지. 네, 적금을. 당신이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거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은 청춘 바다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싶었어요. 요즘 큰아들 집안일도 거들어주고 작은 아들 애 봐주느라 좀 무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가 바위로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쥐어짜이는 느낌에 왼팔까지 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쩌라고. 병원 가든지. 여보, 정말 아파. 가슴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밥이나 제대로 차려. 된장찌개 타는 냄새 나잖아.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쓰러질 것 같은데 남편은 찌개가 타는 것만 걱정했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심전도를 찍는데 간호사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환자분, 지금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 있어요.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저는 그저 좀 피곤한 줄만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텐트 삽입 수술이 필요하고 비용은 대략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 기간은 일주일 정도,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하고요. 1,000만 원. 우리 집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퇴직했고 연금으로 겨우 생활비를 대고 있었어요. 제 적금 통장엔 30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아이들 명절 용돈 주려고 10년 동안 모아둔 돈이었죠.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말해야겠죠. 여보, 나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심장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 갑자기 무슨 수술? 돈은 얼마나 든대?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빨리 해야 한대요. 의사 선생님이. 1,000만 원? 당신 미쳤어? 우리 같은 늙은이가 그런 돈 써서 뭐해. 그냥 죽을 때 됐으면 죽는 거지. 나도 이제 연금밖에 없는데 당신 수술비 댈 돈 없어. 여보,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닥쳐. 내가 지금 당신 수술비 걱정할 형편이야? 당신이 평생 집안일이나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어? 맨날 아프다 아프다 하더니 이젠 큰 병 걸렸다고 난리야? 그리고 원래 병원 의사들은 뭐만 하면 수술하라고 해. 지들 돈 벌려고 별거 아닌 것도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죽을 때 됐으면 죽으라고요? 저는 그날 병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작게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큰아들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병원비가 좀 드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답장은 다음 날 저녁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솔직히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요. 수술 날짜 잡히면 알려줘요. 그때 되면 한번 보죠. 돈은 미안한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엄마도 알잖아요.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애들 학원비. 내가 그 아이 학원비를 대려고 얼마나 아껴 살았는데. 식당에 나가 설거지도 하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고 버텼는데. 엄마 아픈 거보다 애들 학원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작은 아들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 바빠. 아들아, 엄마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 그래. 얼마나 들어?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그건 좀. 엄마, 나도 지금 사정이. 그냥 300 정도는 보탤 수 있어. 그거라도 보낼게. 아들아,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300만 원. 고맙긴 한데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 11시에 남편 술 깨려고 북엇국을 끓이고 명절엔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 손에 화상을 입어도 참았습니다. 내 치과 치료는 미루고 내 옷은 10년 된 걸 입으면서도 애들 새 운동화는 꼭 사줬습니다. 아플 때도 꼭 참았어요. 애들 학교 가야 하니까, 남편 출근해야 하니까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쓰러지니까 아무도 옆에 없더군요. 나는 뭐였을까요? 입원 3일째였습니다. 아직 수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돈이 마련되면 그때 하자고 의사 선생님이 일단 약물 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자주 면회를 왔어요. 딸이 과일을 깎아주고 아들이 간병인을 데려오고 남편이 손을 잡아주고 저는 아무도 안 왔어요. 옆 병실에선 환자분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가져왔더군요. 초 불 끄는 소리,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부럽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옆 병실에서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한 분이 복도로 나오셨어요. 아줌마, 혼자 있어? 나도 혼자야. 우리 친구 할까? 네. 아, 네. 나 이만호. 올해 72이야. 아줌마는? 저는 김순자입니다. 65살이에요. 순자씨, 좋은 이름이네. 나 혼자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 만호 씨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입원했는데도 항상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만호 씨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왜 가족들 안 와? 그게 바빠서요. 다들 일이 있어서. 거짓말. 내가 봐도 그거 거짓말이야. 나도 똑같아. 내 아내도 안 와. 작년에 이혼했거든. 나한테 다른 여자 있다고 오해해서. 오해요? 응. 그냥 동네 성당 봉사같이 하는 할머니였는데 아내가 착각한 거야. 설명해도 안 믿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 이혼하고 혼자 살아. 근데 말이야, 혼자 사니까 오히려 편해.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물론 가끔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고요? 응. 사람은 결국 혼자야. 태어날 때도 혼자 나오고 죽을 때도 혼자 가잖아. 중간에 누군가랑 같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감사한 거지. 그게 끝나도 그게 인생이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던 것 같아요. 가족이 있었지만 사실 혼자였어요. 알아. 다 알아.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남편은 죽을 때 됐으면 죽으라고 했어요. 아들들은 바빠래요. 저는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을 뿐이에요. 김순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순자 씨, 이제라도 찾으면 돼. 엄마가 아니라 김순자로 사는 거야. 만호 씨와 친해진 뒤로 병원 생활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씨 수술 끝나면 우리 여행 가자. 나 강원도 바다 한번 가보고 싶었어. 여행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 어때? 70이든 80이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순자 씨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해봐. 하고 싶은 것. 저는 평생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이 원하는 걸 해줬죠. 남편이 먹고 싶다는 음식, 아이들이 가고 싶다는 곳. 제 취향은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찾아. 천천히.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은 언제 해? 빨리 퇴원해서 집에 와. 집이 엉망이야. 아직 돈이 없어서.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쓸데없이 병원비만 축내고 있네. 약 먹으면서 버티면 되잖아. 그냥 빨리 나와. 여보, 의사 선생님이 꼭 수술해야 한대요. 안 하면 위험하대요. 위험? 죽으면 죽는 거지. 나 혼자 사는 것도 편할 것 같은데. 당신 평생 집안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한 것도 없잖아. 반찬도 맨날 짜게만 하고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말이야, 당신 적금 통장 있잖아. 그거 내가 좀 썼어. 어차피 당신 수술도 못할 거 내가 쓰는 게 낫지. 네, 적금을? 응, 뭐 필요한데 쓴 거야. 당신이 죽으면 어차피 내 거 되는 거 미리 쓴 거지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300만 원. 그걸 남편이 몰래 빼서 쓴 거예요. 여보, 그 돈은 애들 명절 용돈 주려고. 애들 명절 용돈? 웃기고 있네. 애들이 얼마나 준대. 그냥 당신이 착해 빠져서 돈 모은 거지. 나한텐 한 푼도 안 주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은행 앱을 켰습니다. 적금 잔액을 확인했어요. 영원, 정말로 다 빼갔더군요. 저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10년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만호 씨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예요. 가족이 있어도 아무도 내 아픔을 대신 느껴주진 않아요. 나는 평생 그들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꼈는데 그들은 내가 아파도 그냥 지나쳤어요. 바쁘다, 돈 없다, 죽을 때 됐다. 그런 말들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는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아, 나는 이 정도 사람이었구나.
입원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계속 수술을 권했습니다. 환자분, 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 다시 급성으로 올 수 있어요. 수술을 미루면 위험합니다. 선생님, 돈이 없어요. 모아둔 적금도 남편이 다 써버렸어요. 병원비 할부도 가능하고 의료급여 신청도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가족, 병실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작은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병실 들어가서 얘기해요. 민수는 의자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손을 비비고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고 민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미안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버지, 바람 피웠어요. 그것도 오래전부터요. 뭐, 작년부터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최소 3년은 된 것 같아요. 동네 식당 아줌마랑 저도 우연히 알았어요. 그 집 앞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걸 봤어요. 민수야, 장난하는 거지? 장난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 옷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그리고 엄마. 민수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적금 빼서 그 여자한테 쓴 거예요. 그 여자 생일 선물이랑 여행 비용이랑 다 엄마 돈으로요. 제가 우연히 아버지 휴대폰 본 적 있는데 카톡에 다 있었어요. 가슴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게 있어요. 더 아버지가 그 여자랑 재혼하려고 해요. 엄마 돌아가시면 바로 재혼할 거라고 그 여자한테 약속했대요. 안 돼, 안 돼.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다시 조여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갈비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요? 간호사님, 응급처치를 받고 진정제를 맞았습니다. 민수는 밤새 제 옆에 있었어요. 손을 잡고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람 속옷을 빨고 양말을 꿰매고 밤마다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잤어요. 젊었을 때는 잘생겼다고 생각했죠. 나이 들어서도 다른 남자들보다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일까요? 남편은 젊었을 때도 여자 문제로 제 속을 썩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삼키며 참았어요. 아이들 아빠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 하면서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수한테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몇 살이야? 50대 중반인 것 같아요. 50대? 나보다 10살은 어리네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엄마 죽으면 재혼한다고? 네. 카톡에 곧 자유로워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고 써 있었어요. 엄마, 이혼하세요. 제발이요. 그날 오후 만호 씨한테 말했습니다. 만호 씨, 제 남편이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다른 여자랑 재혼하려고.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 적금도 그 여자한테 다 쓰고. 순자 씨,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만호 씨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결국 혼자라고. 나는 평생 그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죽기만 기다렸어요. 순자 씨, 이제 놓아. 그런 사람 붙잡고 있을 이유 없어. 순자 씨는 자유로워져야 해. 어떻게 놓아요? 순자 씨, 들어봐. 그 사람은 이미 순자 씨를 놓았어.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잡은 적도 없는 것 같아. 이제 순자 씨 차례야. 순자 씨가 그 사람을 놓고 순자 씨 인생을 살아야 해. 그날 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퇴원해? 빨리 나와서 집 정리 좀 해. 설거지 쌓여 있고 난리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식당 아줌마 만나죠? 뭐? 무슨 소리야? 민수가 다 봤대요. 3년 전부터 만났다며요? 그리고 제 적금으로 그 여자한테 선물 사주고 여행 다녔다며요? 그건 오해야. 오해? 오해가 3년이나 가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 재혼한다고 했죠? 누가 그런 개소리를. 민수가 당신 카톡 봤대요. 곧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썼다며요? 야, 순자야. 그건 당신은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랐던 거죠?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멋대로 오해하는 거야. 오해? 당신은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죽을 때 됐으면 죽으라고 했어요. 제 수술비는 아깝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한텐 제 적금을 다 쓰고. 야, 순자야.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당신이 집에서 뭐 했는데? 맨날 늙은 여자 얼굴로 집에만 처박혀 있고. 그 여자는 다르거든. 날 웃게 만들어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술을 받기로, 그리고 이혼하기로. 돈이 없어도 가족들이 반대해도 나는 살고 싶었어요. 김순자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나는 40년 지기 친구 명자에게 울면서 전화했어요. 명자야, 왜 그래? 왜 울어? 명자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명자야, 나 아파.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내 옆엔 아무도 없어. 명자는 차분한 말투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왜 이제야 전화했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그렇게 제 40년 지기는 아무것도 더 묻지 않고 제게 와주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민수가 대출받아서 보탠 돈과 명자가 빌려준 돈으로 일단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한테도요. 순자 씨, 수술 끝나면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옆에 있던 명자가 만호에게 말했어요. 만호 씨가 요리를 할 줄 알아요? 당연하지. 혼자 사니까 다 배웠어. 라면도 잘 끓이고 계란 후라이도 기막혀. 만호 씨 덕분에 우리 셋은 웃었습니다. 명자와 만호 씨가 있어서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수술 3일 전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0살에 시집 왔을 때 저는 꿈이 많았어요. 꽃가게를 하고 싶었고 책도 많이 읽고 싶었고 여행도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런 꿈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어른들 모시고 어느새 40년이 훌쩍 지나갔더군요. 그동안 나는 뭘 했을까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그렇게만 살았어요. 김순자는 어디 갔을까요? 창밖을 보다가 병원 정원에 핀 꽃들이 보였습니다. 노란 개나리, 분홍 벚꽃, 하얀 목련. 예뻤어요. 그 꽃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피어나더군요. 비를 맞아도 바람이 불어도 그냥 피어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피고 싶어요.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누가 거들어 주지 않아도 스스로 피어나는 꽃이 되고 싶어요. 수술 이틀 전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큰아들한테, 작은아들한테, 그리고 저 자신한테. 처음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원망을 쓸까, 미움을 쓸까. 하지만 펜을 들고 앉아 있으니 그런 감정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여보. 아니, 여보가 아니죠. 박철수 씨에게 첫 줄을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여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다니. 하지만 써야 했어요. 이건 끝이니까. 박철수 씨에게 당신과 살아온 40년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20살에 당신한테 시집 왔을 때 저는 겁이 많았어요. 시댁 어른들도 무섭고 낯선 집도 무섭고 모든 게 두려웠죠. 그런데 당신이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고 손을 잡아줬을 때 저는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요. 당신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당신 양말에 구멍이 나면 꿰맸습니다. 당신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북엇국을 끓였고 당신이 화내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려고 애썼어요. 좋은 아내, 착한 아내, 말 잘 듣는 아내. 근데 당신 눈엔 전 그냥 빨리 죽어줬으면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당신은 죽을 때 됐으면 죽으라고 했죠. 제 수술비는 아깝다고 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모은 적금은 다른 여자한테 다 쓰고 제가 죽기만 기다렸죠. 곧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했죠. 처음 알았을 땐 정말 죽고 싶었어요. 배신감에, 분노에, 슬픔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당신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돌봐주는. 그리고 저도 어쩌면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익숙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수술이 끝나면 저는 이혼 신청을 할 거예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당신은 자유로워질 거고 저도 자유로워질 거예요. 미안하지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끝이에요. 40년 고생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하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김순자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큰아들 준호한테도 편지를 썼어요. 큰아들 준호에게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5살 때 동생이 태어났잖아. 그때부터 엄마는 동생한테만 신경 쓴 것 같아. 넌 형이니까, 넌 컸으니까.
그런 말로 내 마음을 외면했어. 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가 못 갔던 거 기억나니? 동생이 열이 나서 엄마는 동생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 너는 혼자 입학식을 갔지. 저녁에 집에 왔을 때 내가 괜찮아요라고 웃었던 거. 엄마는 지금도 기억해. 그 웃음이 얼마나 외로운 웃음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 내가 중학생이 됐을 때 너는 엄마한테 말을 안 하게 됐어. 엄마는 어차피 동생만 좋아하잖아요 라고 한 번 말했었지. 엄마는 그때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지만 사실 맞았어. 엄마는 동생한테 더 신경 썼어. 미안하구나,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아프기도 해.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했을 때 엄마는 정말 외로웠어. 엄마가 너한테 바랐던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어주는 거였어. 하지만 엄마도 내 곁에 없었잖아. 내가 외로울 때 엄마는 없었어. 그래서 엄마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내가 준 만큼 받은 거니까.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엄마는 널 사랑해. 건강하게 살아라. 내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길. 엄마가 작은 아들 민수한테는 고마움을 담았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에게 민수야 고마워. 너만 엄마 옆에 있어줬어.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수술비 보탠 거 엄마는 정말 고마웠어. 그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이 고마웠어. 너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형이 삐치면 형 달래고 아빠가 화내면 아빠 피하고 엄마가 힘들면 엄마 도와주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컸지.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도 제대로 못 해줬어. 내가 고등학생 때 미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그런 거에서 뭐 해먹고 사냐고 했던 거 기억나? 너는 그 뒤로 그림을 안 그렸지. 엄마가 내 꿈을 꺾어버린 거야.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수술대에 올라가는 게 무섭지 않은 건 내가 있어서야.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엄마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민수야, 넌 착한 아이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줘. 사랑한다,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 자신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김순자에게. 넌 정말 고생 많았어. 20살에 시집 와서 65까지 쉬지 않고 달렸지. 아침부터 밤까지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 내 꿈은 뭐였어? 뭘 하고 싶었어? 기억나? 너는 꽃을 좋아했어. 어릴 때 할머니 댁 마당에 핀 코스모스를 보면서 나중에 꽃집 하고 싶다고 했잖아. 너는 책 읽는 것도 좋아했어.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가 밤새 읽곤 했지. 너는 바다를 좋아했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바다를 그저 상상만 하면서 좋아했지. 근데 말이야, 순자야.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면서 김순자는 사라졌어. 아니, 내가 스스로 숨긴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가고 싶은 곳 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수술 끝나면 우리 꽃집이라도 해볼까? 내가 꽃 좋아했잖아. 어릴 적에 동네 꽃밭 보면서 좋아했던 거 기억나? 바다도 가자. 강원도 동해바다, 부산 해운대, 제주도. 내가 가고 싶었던 곳 다 가보자.
이제 늦지 않았어. 순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야. 겁내지 마.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아도 돼. 사랑한다, 순자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골랐습니다. 저 별이 나야. 혼자서도 빛나는 별. 나도 이제 혼자 빛날 거예요. 수술 전날 생각이 많았어요.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르는데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혹시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호 씨가 병실에 왔습니다. 만호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나 젊었을 때 말이야.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 설악산. 정상까지 오르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 근데 정상에 올랐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 만호 씨가 웃었습니다. 순자 씨 지금도 산을 오르고 있는 거야. 힘들고 무섭고 포기하고 싶지만 정상에 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 씨,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친구잖아.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했어요. 복도 천장이 지나가고 형광등 불빛이 스쳐갔습니다. 민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엄마는 강하니까. 고마워, 민수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분,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10부터 거꾸로. 10, 9, 8, 7, 6. 김순자 힘내. 5, 넷. 나는 할 수 있어. 3, 2, 1. 환자분, 들리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수술? 네,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저는 살았구나. 살아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슴에는 긴 흉터가 남았지만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어요. 엄마, 민호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편지 받았어요. 형도 받았대요. 아버지도. 그래. 아버지가 엄청 화내셨어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자기 편하게 살던 게 무너지니까. 엄마, 정말 나가실 거예요? 응, 나갈 거야.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만호 씨가 소개해줬어. 엄마, 걱정 마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퇴원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 어디로 갈 거야? 옆에 있던 명자가 말했어요. 순자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몸 더 추스린 다음에 그때 돼서 작은 원룸 하나 알아보면 되잖아. 그래도 돼? 난 민호한테 가 있으려고 했지. 내가 있는데 며느리 눈치 볼 필요 뭐 있어? 나랑 가. 그거 잘 됐네. 명자 씨 동네가 우리 동네와도 가깝잖아.
내가 사는 데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비었어. 싸고 조용해. 정말요? 그럼 우리 셋이 이웃하자고. 심심할 때 국도 같이 끓여 먹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 명자도 웃으며 얘기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순자는 만호와 명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재판이 있었어요. 법원에 들어서는데 떨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날이었으니까 남편이 저편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40년을 함께한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민수가 찍어둔 카톡 증거, 통장 거래 내역, 증인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오해고, 저는 피고는 원고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수술비를 거부했고 원고 명의의 적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은 3번 있었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시 잘해볼게라고도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남편은 화를 냈어요. 당신이 뭘 잘했다고 라고 소리쳤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집 절반과 연금 일부 위자료 총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됐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저는 돌아봤습니다. 뭐예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오래전에 당신이 다른 여자를 선택했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응, 다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꽃집, 네, 꽃집 하고 싶어. 어릴 때부터 꽃이 좋았거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해보고 싶어.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꽃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요양원 근처에 작은 가게 자리가 나왔습니다.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평수는 작지만 위치는 좋아요. 저는 그 가게가 마음에 들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앞에는 버스 정류장도 있고 딱이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하고 가게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분할 받은 돈 중 4천만 원을 썼어요. 냉장고, 작업대, 꽃병들, 가위, 포장지, 리본. 하나하나 고르는 게 재밌었어요. 민수가 페인트 칠을 도와줬고 만호 씨가 선반을 만들어줬어요. 순자 씨, 이거 여기 달까? 네, 거기 좋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일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눈물이 났습니다. 순잔의 꽃집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걸린 가게였어요. 만호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 순자 씨. 사장님 됐네. 순자야 축하한다. 명자도 기쁘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만호 씨. 고마워, 명자야.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꼭 공부를 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읽고 인터넷으로 영상도 봤어요. 장미 다듬는 법, 튤립 보관하는 법, 꽃다발 만드는 법.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만호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눈이 반짝반짝해. 그래요? 응. 뭔가 살아있는 사람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꽃들에게 물을 주고 하나하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빨간 장미, 노란 튤립, 하얀 백합, 분홍 카네이션. 예뻤어요. 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시작이야.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오늘이 개업 첫날이에요. 아, 그래요? 축하해요. 저 장미 한 다발 주세요. 어머니 병문안 가려고요. 저는 정성껏 장미를 골라서 포장했습니다. 처음 만든 꽃다발이었어요. 여기요. 와, 예쁘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손님이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가고 저는 그 2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이 왔어요. 어떤 분은 카네이션을, 어떤 분은 백합을, 어떤 분은 작은 화분을. 바빴습니다. 손도 아프고 발도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15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번 돈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 장미 싱싱한 거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럼 10송이 주세요. 우리 마누라 생일이거든요. 축하드려요.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어떤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셔서 작은 화분을 사가셨어요. 사장님, 저번에 산 화분꽃이 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사장님이 키우는 법 잘 알려주셔서요.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수야, 어떻게 왔어? 엄마, 꽃집 보러 왔어요. 와, 여기 예쁘다. 그치? 엄마가 직접 꾸몄어. 저 장미들은 이번 주에 새로 들어온 거야. 엄마, 완전 프로네요.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그래, 엄마 요즘 행복해. 너도 행복하니? 네. 저도 요즘 괜찮아요.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재혼했어요.
이혼 확정되고 한 달 만에. 그래. 미안해요, 엄마. 제가, 민수야,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거니까. 그리고 엄마, 저 요즘 그림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네. 엄마 편지 읽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 고마워요. 민수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꽃집에서 웃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예쁘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가게 문을 닫고 만호 씨랑 명자랑 산책했어요. 순자 씨, 꽃집 장사 잘 돼? 그럭저럭요. 큰 돈은 못 벌어도 먹고 살 만해요. 그래,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지. 순자 씨 요즘 표정 밝아졌어. 두 분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럼 나한테 국 한 그릇은 사줘야지? 그럼요. 내일 제가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오케이.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극장에 혼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팝콘도 사고 콜라도 샀어요. 영화는 로맨스 영화였는데 재밌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꽃집은 잘 되고 있었어요. 단골도 많아졌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좁았지만 제가 꾸민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단짝 친구들과 여행도 갔어요. 강원도 바다에도 가고 경주에도 가고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러다 보니 김순자는 사라졌어요. 어디서부터 잃어버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나는 김순자예요. 65살 꽃집 사장. 엄마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에요. 내일도 가게 문을 열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꽃을 팔고 웃을 거예요. 저녁엔 만호 씨랑 산책하고 주말엔 혼자 영화도 보러 갈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거예요.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집으로 걸어가는 길 별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건 나였는데 그 아픔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김순자로.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은 나를 위해 뛰고 있어요. 순잔의 꽃집, 오늘도 문 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사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빌게요. 감사합니다.